afraid to die. 드디어 듄 파트 3의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의 말처럼 과거 두 편과는 완전히 달라진 이번 영화 듄 파트 3의 예고편을 분석해보고 제가 직접 다녀온 LA 트레일러 런칭 이벤트의 뜨거웠던 현장의 열기, 드니 빌레브와 배우들이 남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독점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If we have a girl, what will we name her? Her name should be Ganima. She'll need to be strong, like her mother. What if it's a boy? I would name him Leto. So he would have the wisdom of his grandfather. 수면을 어루만지는 폴, 이게 첫 장면인 게 의미심장한데요. 사전 프리뷰 총정리 영상에서 언급했듯 이번 영화는 어둡고 장엄하며 비극적인 느낌이 세게 오죠. 듄의 세계에서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신성한 생명이자 권력이고 잡을 수 없는 것으로, 만약 물이 운명이라면 폴은 이걸 잡을 수도 통제할 수도 없죠. 모든 걸 알지만 막을 수도 없다. 전능한 우주 황제인데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을 보여줍니다. 빌레브가 말했듯 이번 핵심은 폴과 차니의 관계입니다. 둘의 대화 장면은 플래시백으로 보이고요. 지금 딸이면 가니마, 아들이면 레토 이러고 있지만 예상과는 달리 쌍둥이로 태어나고 이 아이들이 훗날 듄의 아이들의 서사로 이어지는데 특별한 능력으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존재들이 됩니다. 차니가 원작에선 둘을 낳다가 죽지만 의외로 파트 1, 2는 원작 재해석이 많죠. 원작에서 폴은 선택된 자로 빠르게 메시아로 성장하나 영화에선 지아들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피하고 싶어하도록 그려왔고 파트 2에선 위험한 존재로 재정의 하잖아요. 게다가 차니는 원작에서 폴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데 영화에선 구세주 예언을 믿지 않거나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세세하게 바뀐 부분들이 많은데요. 빌레브가 차니의 죽음 자체를 각색할 가능성을 제기해봅니다. 이런 장면도 있는데 프레멘 기술의 본질은 최소 에너지 최대 효율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은 무서움에 연료 없이 바람만 있으면 이동이 가능하고, 반면 체액 재활용 시스템이 달린 스틸슈트는 정말 초고급 기술이죠. 군집한 프레멘 대군들, 우주 전역에서 폴의 이름으로 학살을 벌이고 있고, 이 반지는 프레멘들에겐 반지 같은 귀족 상징이 없기 때문에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반지로 보입니다. I am Paul Muad'Dib Atreides, Duke of Arrakis! 전투로 시력을 잃은 폴이 프레멘 규율에 따라 사막으로 죽으러 갈 때 차니 또는 누군가에게 반지를 넘기는 장면 같고요. War feeds on itself. 이건 폴과 알리아가 같은 의식으로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일종의 종교의식 같은데요. 아냐 텔러 조이가 말하길 알리아가 오빠 폴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캐릭터라고 했기 때문에 오빠를 돕기 위해 자기 기억과 능력을 동기화하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지아드가 남긴 참상, 메시아가 세상에 와도 전쟁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지상을 달리는 프레멘들의 공격을 퍼붓는 함선. 프레멘은 다른 귀족 가문 및 폴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성들과 접전을 벌입니다. 전 이 장면이 프레멘이 지아드에서 승리하지만 동시에 소모되는 점을 보여주는 듯 하고요. 잠깐이지만 액션이 역동적이고 사이즈가 커졌죠. 셔틀 한 척이 모선으로 귀환합니다. 셔틀 뒤에 푸른 행성이 폴의 고향인 칼라단 또는 제국 행성 어디쯤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코리노 황제와 제국 권력층이 살던 옛 수도 카이타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룰란이 여기 있었죠. 모선은 행성 궤도에 정박해 있고 뒤에 역삼각형 거대 구조물이 보이는데 이건 우주 이동을 독점한 조직 스페이스 길드의 하이라이너로 짐작됩니다. 셔틀이 모선으로, 모선이 하이라이너로 들어가면 다른 행성 간의 이동이 가능하죠. 이걸 우주를 접는다고 하는데요. 도화지에 점 찍고 딱 반을 접으면 두 점이 붙잖아요. 이런 원리이고 듄에서 우주 이동은 날아가는 게 아닌 공간을 접어서 거리를 없애버립니다. 근데 이게 스페이스 길드 항해사의 경로 계산이 없으면 행성에 부딪혀 박살이 날 수 있죠. 베네게세리트 무리와 이룰란 등장. 이들은 인간의 혈통을 배양해 퀴사츠 헤더락을 탄생시키려 하는 집단이라 건축 공간을 마치 자궁 같은 구조 또는 곡선형으로 영화적 해석을 더한 게 아닐까 싶고, The life debt has been paid. Spare my father now and I will be your willing bride. The throne will be yours. 이룰라는 황제 폴의 아내가 되나 폴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기에 베네게세리트의 계획 유지를 위한 일종의 현장 관리자로 남습니다.
폴도 통제가 안 되는데 애들까지 태어나면 더 위험해지니 서서히 약물을 주입해서 찬이의 임신을 막으려 하나 결국 그렇게 되나 싶은데 실패하고요. 찬이는 출산 후 사망하는데 왠지 원작 그대로 안 갈 것 같습니다. 이것도요. I'm doing the best I can to protect my family. 자, 드디어 가장 궁금했던 로버트 패틴슨의 캐릭터 사이테일의 등장입니다. 로버트 말로는 선악을 알 수 없는 인물이고요. 앞에 있는 장치는 엑솔로틀 탱크, 생명 복제품인 골라를 만드는 유기 배양 시스템인데요. 죽은 인간의 원본과 동일한 복자를 만드는데 기억은 없죠. 사이테일은 과학기술로 권모술수를 펼치는 생명 조작 집단 베네틀레이락스의 일원이고 이 조직에서 변신 능력을 가진 페이스댄서 중에서도 핵심 되겠습니다. 폴이 워낙 세니까 정면 승부가 안 되니 덩컨 아이다호를 복제해서 폴에게 보내 내부부터 붕괴시키는 것이죠. 이미 아라키스 궁전에 침투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렇게 방방 뜨는 건 프레멘은 아닌 것 같고 황제 친위대 사다오카스러운데요. 폴이 메시아가 된 시점에선 약화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나타나 잠입하는 폴과 알리아. 바로 다음 장면은 위치가 바뀌어 비가 내리는 새로운 행성이고 사갓 부대는 폴을 견제하는 귀족연합 랜드스라드의 군대가 아닐까. 프레멘의 공격, 스틸가가 적장을 따져. 폴의 가족을 지키려 한다는 대사. 근데 폴에게 가족의 범위가 넓죠. 찬이, 알리아, 엄마 제시카, 넓게는 프레멘까지도 이걸 다 지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How did father do it? Your father never started a war.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질문은요, 폴이 아빠처럼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레토는 균형자였지만 아들 폴은 상황도 다르고 존재도 다르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예상했지만 레이디 제시카의 분량 자체가 영화적 각색입니다. 알리아의 집단 의식 장면. 프레멘들 중엔 머리를 밀고 알리아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는 듯하고 마치 정화하듯 신성한 물을 맞죠. 머리를 밀고 회귀로하나 개인을 제거해서 프레멘이 부족해서 폴 제국의 신도로 완전히 거듭난 순간으로 보입니다. 전장의 프레멘, 중화기 같은 걸 들고 뛰고요. 전 이번 영화에서 개추로다가 아냐 테일러 조이와 로버트 패틴슨을 가장 보고 싶어요. 파트 2 이후 찬이는 프레멘과 제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유랑을 하는 듯하죠. 완전 아웃사이더로 보이고 위로 거대한 함성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파트 2 마지막에 찬이가 폴을 떠나는데 그 이유는 폴이 네 사람에서 예언을 받아들인 권력자로 변했기 때문이었죠. 이 이탈은 삐졌다 이런 감정적인 게 아니라 파트 2에서 폴의 승리를 승리처럼 보이지 않게 만드는 윤리적인 반대 표식이었습니다. 파트 2에서 이 정도로 각색을 했으면 평행선이 더 벌어지겠죠. 파트 3는 훨씬 더 갈등 중심일 것 같고 찬이를 폴의 세계를 거부하는 마지막 인간성으로 배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원작처럼 받아들이는 찬이가 아니라 폴과 대립하는 찬이라면 폴은 정말 더 불행해지고 비탄에 잠기지 않을까. 이것도 유난히 각색이 많이 읽히는 장면입니다. 폴이 후반에 눈을 잃고 사막으로 떠난 뒤 권력 공백을 알리아가 메우는데요. 첫째, 왕좌에 앉을 정도로 전면적인 모습. 둘째, 레이디 제시카의 가마가 들어오는 거. 이런 건 원작이 없거든요. 제시카가 애초에 아라키스에 없습니다. 근데 궁정으로 들어간다는 건 뭔가 다른 긴장과 가족 드라마가 있다는 것이죠. 드디어 덩컨 아이다호의 복제품인 헤이트가 등장합니다. 폴과 대련을 하는데 이러면서 폴의 정서가 자극되고 헤이트도 기억이 점차 회복되죠. 조건이 딱 맞으면 기억이 나게 설계됐기 때문에 사이테일도 인간을 완전히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폴도 자기 선택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가능했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요. 이룰란 이번엔 분량 확 늘 것 같고 사이테일이 프레멘 내부까지 완전히 섞여 들어와 있는데 역시 외형 복제가 가능한 페이스댄서답고요. 얜 행동이나 언어도 모방할 수 있습니다. 17년의 세월이 새겨진 찬이의 얼굴, 닭돌 프레멘, 번쩍이는 섬광과 날아가는 무리들, 쉴드가 충돌했을 때 생기는 고에너지 충격파 같고 I'm not afraid to die. 계단을 오르는 폴의 이 장면은 거의 선언이네요. 폴은 인간에서 상징으로 이동하고 지하드, 종교 전쟁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립되고 통제도 안 되고 군중은 너무 크고 이들의 믿음도 너무 강해요. 이 퍼스트룩에 이르는 고난이 펼쳐지겠고 But I must not die.
Yet. 전투태세의 찬이, 그리고 미묘한 표정, 마주한 상대는 폴일까요? 만약 가족을 지키려 하고 개인을 강조하는 폴이라면 정말 상당한 각색입니다. 원작에서 운명에 갇힌 폴을 선택을 실패한 존재로 그리는 건 영화가 원작의 철학 구조보다는 훨씬 감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고 목적은 관객의 공감이 아닐까. 네, 정말 캐치프레이즈처럼 장대하고 압도적인 예고편이고 원작을 존중하면서도 시대상과 관객의 현대성을 가미한 드니 빌레브의 각색의 천재성이 기대되는 2분 30초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예고편 분석 파트였고요. 지금부터는 LA 트레일러 런칭 이벤트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듄 파트 3 LA 트레일러 런칭 이벤트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역시 캘리포니아 날씨는 끝내줍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이벤트가 열리는 극장으로 향했는데요. 벌써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 미국 내 인플루언서 75팀이 참가했고요. 팔에 티켓 차고 들어가는데 새로운 로고와 한스 짐머의 음악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예정된 드니 빌레브와의 만남에 앞서 누가 소개를 했냐면요, 티모시 샬라메였습니다. After two impactful films with an in-development process that started in the mid-teens, a production process that started in 2018, and over 150 production days across the three films at large, today we are debuting the trailer to Dune Part 3. This film would not exist without the master of cinema, the great artist that is Denis Villeneuve. Denis always says, "Vive le cinéma." I hope you enjoy this first sneak peek at Dune Part 3. And please welcome to the stage, Mr. Denis Villeneuve. Thank you, Timothy. That's a lot of people for a trailer. 가장 궁금한 건 드니 빌레브의 심경입니다. 바로 3편으로 돌아올 확신이 없었고 잠깐 쉬거나 다른 영화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 복귀의 이유를 들어봅니다. What happened is two things. First, when we released part 1, it was at the end of the pandemic. I was not really in contact with the audience, and when we released part 2, I received that wave of excitement and love from part 1. And when we screened the movie first in Mexico, there was 14,000 people outside the theater and 5,000 people inside, and I felt an appetite for the third movie that I was not expecting. And I felt a responsibility to finish the story. And I said, all right, let's do it. 이어서 지금 듄 이야기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과거 두 작품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Very different, a Dune movie, but with a different tone, with a different rhythm, with a different pace. And if the first movie was more of a contemplation, like a movie that a boy exploring a new world, and the second one being a war movie, this one is a thriller. It's a more packed, action-packed and more dense film, more muscular than the two others, I would say. There's a time gap, 17 years, where we see Paul dealing with the consequences of having too much power. We will follow people trying to overthrow him. 제가 얼마 전 듄 파트 3의 프리뷰 정리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이번엔 촬영 감독이 달라졌고 드니 말에 따르면 그 밖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세세하게 말해줬어요. We are visiting new sets, new place. I brought the camera in areas of the planet that you guys have not seen before, and we are visiting a new planet as well. We decided both of us to shoot most of the movie in film, but I kept the desert in digital because I like the brutality of the digital IMAX. 이어서 IMAX로 찍은 경험도 들려줬는데요. That those are epic cameras. I mean, those are the best camera in the world, and it was like when you see the result on screen, it's quite unmatchable. 이번 얘기는 저도 몰랐던 드니 빌레브의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It is one of my most personal film, if not my most personal film. So it's a film that is very close to me. The story of Paul and Shani, them struggling with their relationship, having the burden and incredible pressure from the world around them, and Paul having to find a way out of this cycle of violence. And there's something about the way their love endure time and the way they are
the way their relationship evolve. That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both characters that is very personal to me. 끝으로 드니 빌레브가 강조한 건 역시 극장 경험이었는데요. 왜 극장에서 봐야 하고 아이맥스인지를 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I value IMAX because it is the most immersive format. I think it's Wim Wenders that says a great film is a film that makes you want to kick a ball when you get out of the theater and play football or something. It's the idea that cinema is linked with life.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re's nothing like, I think as human beings, it's important to share experience, to have communal experiences. 이번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17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이 흘러간 감각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But the world is not that. I mean, I have some imagination. I can deal with that. Aging actors is more tricky, but the best way will be to show you some images, maybe. Can we put that on the screen? 라면서 캐릭터 포스터를 띄웠는데 와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빠져서 진행자와 대화를 나누던 드니 빌레브. 그런데 갑자기 I decided to brought some people that I deeply love with me. Some of them, the movie needed some kind of mystery and danger, and for that, I thought that Robert Pattinson. 로버트 패틴슨이 들어왔습니다. 수줍은 표정으로 슥. Also, there's like Dune Part 3 requires madness with wisdom. Elevated kind of madness, and for that, Anya Taylor-Joy. 와, 아냐 테일러 조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nd there's no Dune movie without the warmth and the humanity and the wisdom of an old Fremen warrior, Javier Bardem. 심지어 Finally, the heartbeat of the movie, like a character I deeply love. Zendaya with 이거 트레일러 런칭 아닌가요? 거의 프리미어 수준입니다. 이런 장면을 눈앞에서 보게 되네요. 먼저 젠데이아의 기대 멘트를 들어보죠. I'm so excited. I mean, these movies have meant so much to me over the years. I've literally been able to grow up in my entire 20s doing them, and so they have such a special place in my heart. And all these people do as well, so I'm very excited, very grateful to be a part of it. 자, Q&A라고 해서 누가 질문하나 했더니 Hi everyone, I've got a question for Zendaya. 플로렌스 퓨. At the end of the last movie, you ran away. I got Paul. Where are you now? Are you still mad at me? Do you kind of like me? What do you like? I just want to know all of those. Well, I want to start by saying I love Florence Pugh. So talented. So I don't want to, tease anything, but she's absolutely phenomenal, and you guys will just have to see for yourselves what happens, because it's quite the journey. 스포 조심하는 느낌이 확 들죠. 여기서 진행자가 돌발 질문을 하는데요. Did you and Paul have kids in this film? What? Over to you, director. So Javier, I'm not spoiling. I am their kid. what's that? I am their kid. Oh, okay, lovely. That's a big twist. It's a big twist, but it worked. It's a good swing. Yeah. 이어서 이번 영화에서의 스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폴에게 상당히 충성하고 리산을 가입하면서 강렬하게 믿었으니까요. And he's in this contradiction between the loyalty to the idea that he strongly fought and believed back in the day, and also the result of the idea becoming something that he thinks or feels that it may not be the thought that one day he dreamed about, and then Stilgar is there, that contradiction. Gotcha. 그리고 아냐의 캐릭터 포스터를 보면 상당히 강렬하고 할 말이 많은 인물처럼 보이죠. 이 알리아라는 캐릭터를 움직이는 동기는 뭘까요? Aaliyah has a very intense blessing curse situation. She carries the weight and the wisdom of generations and generations in her head. She's never in a singular conversation. It's kind of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The one thing that she really feels
most strongly about is her love and devotion to her brother, and she will do anything for him.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로버트 패틴슨의 감상은? I mean, it's just incredible. It's like I absolutely adored these movies. I saw them multiple times in theaters. I just think there's such a towering achievement that the cast is so incredible, and I just think everybody wants to Robert De Niro. I mean, he's just a master. 로버트의 캐릭터 포스터도 인상적인데 사이테일은 원작 팬들에게도 굉장히 인기 있는 캐릭터거든요. 로버트가 자기 캐릭터에 대해서도 살짝 밝혔습니다. He's an unusual character in the book. I mean, you can't really tell whose side he's on. It's kind of what makes him quite interesting. And he's not, I wouldn't say he was a kind of conventional bad guy as such. I don't think he is. He might even be a good guy. Who knows? 마지막 질문은 하와이에서 왔대서 봤더니 제이슨 모모아. I'm back! Yeah! Finally, listen, I loved Dune 2. It was amazing. I mean, but there's one thing missing, obviously, one key ingredient. So my question to you, Denis, is why'd you kill me off in the first one, and why am I back now? Yes, good question. Frank Herbert, genius. I think he created that kind of tremendous charismatic character that our art was broken, seeing him falling in the first one, and then we were the desire to see him back.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3월이고 영화는 12월 개봉인데 완성이 됐을까요? No. It's cooking. It's going well. The movie is alive. The movie is mostly done in the editing room, but visual effects those movies are not small and they require a lot of post-production. So we were in full speed in post-production, and after this, I'm running out to the editing room again. Yeah. 자, 이렇게 모든 순서가 끝나고 예고편이 공개된다는 홍보 영상도 찍은 뒤에 감독 배우들과 같이 예고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작별. 와, 워너브로더스 우리한테 배우 들어온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었거든요. 예고편 런칭 이벤트라는 것도 생소했는데 이런 걸 준비했을 줄이야. 원작과 드니 빌레브의 영화를 사랑하는 듄친자로서 정말 행복했고요. 호텔 로비에서 미국 유튜버, 틱토커, 팟캐스터들과 떠드는 것도 너무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영화에 대해 알게 되는 사소한 것들까지도 여러분과 공유할게요. 전 이제 헐리우드로 갑니다.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졌습니다.